자, 최근 대선 관련한 여론 동향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박시영 TV의 박시영 대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당 지지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결과 나온 거 좀 알려주시죠. 리얼미터 화면이 먼저 있으니까 리얼미터 먼저 설명하시죠. 리얼미터 먼저. 네. 네, 리얼미터 이번 주 진실미터네요. 민주당 46.7%, 국민의힘 33.1%, 국민의힘이 2.6% 포인트 빠졌고요. 네네. 민주당 1.9% 포인트 상승해서 여론조사 꽃 잠시 후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하고 전체적인 수치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꽃은 민주당이 살짝 높고 국민의힘이 저보다 좀 낮은데 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격차가 좀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네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 꽃 먼저 네. 볼까요? 꽃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진보하고 보수 표집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쪽에 표집이 좀 더 많이 됐고요. 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49.6, 0.5%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 30.1, 국민의힘도 1.2%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8% 포인트 하락한 3.1, 49대 30 이렇게 한 19% 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3주 정도 이제 추세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가 네, 되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만 보면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지금 한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대통령 이제 파면 과정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조금씩 빠졌고요. 지지층이 이완되는. 네,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좀 이완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 지난주 이제 주말 거치면서 꽃은 이제 주말에 조사하거든요. 리얼미터는 주중에 조사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조금 꽃에서는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선 프레임 인식 조사도 꽃에서 했죠. 네,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계속 네. 이것도 추이 조사를 하는데 정권 교체 67, 정권 연장 28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네. 보수 쪽이 조금 올랐어요. 25에서 28로 올랐고 반면에 정권 교체는 70에서 67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압도적인 차이가 있긴 있네요, 여전히.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 46.7로 독보적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45.3에서 소폭 1.4% 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한덕수를 안 넣어봤는데 네. 이제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유승민이 이제 앞으로 네. 빼야니까 빠지고. 빠지고 한덕수를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사장 남천동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꽃꽃은 네. 저희 의도를 반영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 대행은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실질 반영이기 때문에. 한덕수 관련해서는 네. 지금 뭐 완전히 띄우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총리 비서실 쪽에서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요. 네네. 기자들 만나면 네. 기사를 막 써달라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아침에 취재해 보니까 네. 그 주말 동안에 그 기사 나왔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만났다는 보도가 나와서 네. 오세훈 쪽에서 한덕수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읽혔었는데 네. 아침에 취재해 보니까 그 만남을 제안한 사람이 네. 한덕수 총리 쪽이고 예, 그렇죠. 예. 그 보도를 흘려준 것도 네. 한덕수 총리실 쪽이다. 그쪽에서 바람을 잡는다는 건 확인이 여러 군데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거든요. 정치 네. 외교 쪽이 있는데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네네네. 왜냐하면 대선 관리 업무를 갖고 있잖아요. 대행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출마한다면 오늘 여기서 명확히 밝혀라. 라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017년에도 그 황교안 황교안. 네. 바로 선언을 했거든 불출마를. 네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압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답변이 만약에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나오면 그거는 진짜 사실상 이제 출마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나오면 네. 그거는 대선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네. 엄정하게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날려야지. 국민의힘 이제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네. 네. 이제 성일종 의원 등등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를 지금 강권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내일 국민의힘
입당해서 출마 선언하는 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 바깥에서 무소속으로 움직이다가 네. 나중에 이제 단일화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데 혹여 내일 입당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오늘 대선 선호도 하셨죠. 꽃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네. 한덕수 후보를 이제 저희는 넣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 갤럽 조사도 2% 주간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객관식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위에 주말에 발표된 자동응답 방식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8% 안팎에 나왔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도 다자구도에서 보시면은 8.6% 나왔고요. 지금 이제 다자구도 지금 첫 김문수 바로 다음으로. 김문수 장관이 이제 후보가 좀 빠졌죠. 한덕수 쏠림이 후보를 있었죠. 넣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이런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약간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진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네. 오세훈 후보 남은 지지율을 가져가려고 다들 물러난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아까 만나거나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이 표보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만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나머지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쪽에서 거의 다 골고루 뺏긴. 그쵸. 예, 한덕수가 거의 골고루 흡수한 뭐 그런 상태. 친윤이나 아니면 뭐 중윤 정도까지는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양자 대결을 가상 양자 대결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수치상으로 보면 한덕수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호남표 중에 네네. 한덕수가 전주 출신이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전북표 일부를 좀 가져갈 수도 있고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가장 높은 편이죠. 지금까지 총리하고 권한대행 했기 때문에 네,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비호감도는 정치를 그 동안에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잘 모르잖아요, 사람. 모르고요. 인지도는 높지.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그 본격적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경제를 망친 주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고 네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네. 한마디로 제2의 윤석열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내란 동조자 내지는 내란 예. 종사자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만 나라살림이 작년 한 해에 105조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어요. 네. 네네. 그러면 3년 동안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한덕수하고 네. 최상목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매섭게 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하게 대선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공무원이 대선 뛰려면 5월 3일까지인가 4일까지 나올 한 달 전까지 한 달 사퇴를 해야죠. 한 달 전에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공정 대선 관리 안 하다가 그때 네. 나와서 무소속으로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그려지잖아요. 그럼 네. 지금.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작살내야 합니다. 그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 임명 과정을 좀 돌아보면은 초반에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이제 거대 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총리 후보를 내세우다 보니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던 사람을 데려오면 당신들도 쓴 사람이니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거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임명이 네, 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의 과정이 맞아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수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 만약 실제로 뛰게 된다면은 그동안 뭐 단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걸로 촘촘하게 저는 검증을 해봐야 아니 된다고 그리고 들어요. 무능해요. 네. 왜냐하면 뭐 네. 부산 엑스포라든가 그렇죠. 뭐 모든 것들 뭐 유치한다고 뻥뻥 그 큰 소리 쳤지만 해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윤석열과 한 몸이기 때문에 아까 이택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그동안 안 한다는 이미지였으니까 정치인으로 안 봤어서 그렇지. 그렇죠. 신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 그 자체잖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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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면 나오는 거죠. 이완규 지명도 윤석열 측의 작품이냐? 아니면 거꾸로 한덕수가 대선을 노리고 윤석열 측 지지를 얻기 위해서 네. 이거를 먼저 흘린 거 아닐까? 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역발상으로. 네. 최근에 한덕수 쪽 움직임을 보면 네. 이게 단기에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모종의 준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획 생각이 순서가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 재판,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국민의 생각 네. 이제 질문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네. 상당히 그게 뭐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완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완규가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53대 40이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높긴 했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13%는 권한대행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네네.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특히 무당파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파들은 되게 정치 관심이 좀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런데 무당파에서는 52%가 권한대행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과반이 응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네. 질문 자체가 좀 너무나 기계적 중립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아마 총수한테 많이 혼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부자들이. 질문을 만약에 정확하게 예. 내란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안가 회동을 하고 빠르게 맞아요, 휴대폰을 맞아요. 바꾼 예, 예.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럼 7대3 나오죠. 그리고 적어도 이제 그거는 여론조사 곳곳에서 해주세요. 저희는 후보 중심으로 갑니다. 그 적어도 이제 워딩에서 이제 소극적인 권한 대행의 이 권한 행사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했어도 좀 더 벌어졌을 텐데 이 질문 이제 상당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워딩만 보시면은 이제 국민회의에 선출된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 예. 이제 전화 면접원들이 이 워딩을 이제 읽을 때 어떻게 띄어쓰기를 또 그렇죠. 하면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읽힐 수도 있는 문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뉘앙스가 그렇게 네, 그래서 되죠. 그런 뉘앙스 때문에 격차가 네. 정치적인 관여도가 좀 낮은 분들은 좀 중립적인 응답을 네, 네, 했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네, 네.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에서 예. 출발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용산은 이제 상징성도 그렇고 뭐 애초에도 문제가 많았던 곳이니까 예, 예. 집무실을 그러면 새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요거 예. 좀 물어보죠. 이거는 보니까요 여론조사 하기 전에 각 그 대선 후보들 그 네네. 물어본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대부분 다 용산은 아니다. 네. 용산 아니 국민의힘 쪽도 네네. 대선 후보도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네.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56%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원래 두 번째 들어간다. 네. 예, 두 번째가 세종 20%, 용산 15%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보니까 그 보수층에서는 네. 용산하고 청와대가 팽팽했지만 네. 중도 진보에서는 청와대가 압도했고요. 다만 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청와대가 팽팽했습니다. 아무래도 충청권은 세종 이전에 선호가 좀 있죠. 네네. 예. 이것도 그러면 결국 인지도 싸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세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적게 나온 게 근데 아닌가. 이게 또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서울에 네.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은 이제 청와대 가기를 바랄 텐데 용산 아니면 청와대를 바랄 텐데 청와대를 선호하는 게 56.3 평균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전국 평균하고.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더 청와대를 확 쏠린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세종으로 가면 네. 야 서울이 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중심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그렇죠. 이런 그런 걱정을 인식이 했죠. 있었는데 지금 조사한 걸 보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다. 아 그러면 그 자체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먹히는 어떤 공약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용산이 이제 높았어요. 42.2%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제 방식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종시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내란 세력으로부터 다시 정상화시키는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보 중도층의 응답이 좀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보군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이택수 대표님께서도 친윤 내지는 중윤들 중심으로 지지층이 구성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훨씬 반감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이제 중도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나중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와야 이게 원래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친윤이나 중윤 거를 뺏어갈 것 같으면은 당내 후보들이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언론 그 뭐 보도의 논조를 보면 네. 국민의힘 경선 그 적신호 켜졌다. 왜 유승민하고 오세훈이 빠져버렸잖아요. 중도에서 사라졌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경선의 관심은 갈수록 별로 떨어질 대중의 주목도가 떨어질 거고 한독수로 급속히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지지세가 2단계 단일화 네. 거기에 이낙연 같은 경우도 같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깥에 또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고. 또 이준석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런 구도로 저쪽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약간 쇼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대응을 철저히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경선 참여를 안 하는 거지 대선 불출마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근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은 만약에 독자 출마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셀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왜냐하면 한덕수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밀어주잖아요. 네, 뭐 그렇죠. 뛴다 네, 하더라도 네. 2단계 단일화를 네. 위해서. 근데 유승민은 독자적인 그런 거를 헤쳐나갈 힘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거죠.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게 네. 어려우니까. 예. 네. 내일까지 후보 접수일인데 만약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네, 그건 당 바깥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 안으로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이 파괴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경선이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으로 여론조사만으로 네, 네.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4위, 5위권 가령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느냐 4위 안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흥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안 들어가면 약간 흥행 요인은 유승민, 오세훈까지 빠진 마당에 한덕수까지 빠지면 흥행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한덕수가 들어오면 안철수가 4위 안에 들어갈 수 못 있나요? 들어가죠.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4위 주도권 싸움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치열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성일정 의원도 막 60여 명이 연판장 돌리는 거거든요. 들어오라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갈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도 적고. 근데 만약에 내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이 좀 흥행할 여지가 좀 있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들어가야죠. 지금같이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어. 들어가는 게 깔끔하지 대선 이걸 관리를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는 거는 말이 이상하다. 안 되죠. 근데 또 안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질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남아 있으면서 당 바깥에 하면 예전에 반기문 총장처럼 네. 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은 일주일 만에 날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와이파이 설치 기사가 설치하러 갔다가 보수 나왔거든요. 언론들이 제가 볼 때는 김문수나 나머지 후보들이 상품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둑수를 띄워보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당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에 좀 유지 가능성 그게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지율은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완규 가처분 네네. 인용이냐 각하냐 네네. 이번 주에 결론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네네. 따라서도. 예,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내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내일까지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국민의힘 합류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걸 좀 지나서 또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3 대선 레이스 앞둔 여론 동향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랑 박지영 TV의 박시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